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기계공업 고등학교 친구들. 아이고, 이 입이 아직 덜 풀렸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기계공업 고등학교 친구들. 안녕. 네, 유하. 네. 요즘 선생님 유튜브 한다고 아이들이 이제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고 또 장난도 많이 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수업을 녹화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거운 수업을 참여하고 즐거운 수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매번 할 때마다 어색하긴 한데 친구들이 매번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해야죠. 네. 구독, 좋아요, 나 있다. 아직도 어색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 결합용 기계 요소에서 빠져 있었던 부분 시험 기간 끝나고 시험 범위 이후에 이제 나가야 될 진도 어디냐면 키, 쿼터, 핀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결합용 기계 요소인데 세 번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선생님 오늘 같이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수업 요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1페이지고 영상이 조금 깨지더라도 저기 보시면 이제 91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키, 쿼터, 핀 우리 교과서 같이 보시면서 영상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더 확대를 해서 얼굴은 여기서 빠이빠이지만 내용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는 게 낫겠죠?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잘 보이나? 요 밑에도 이거를 광고 같은 걸 지워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낫네요. 자, 키, 쿼터, 핀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키예요. 우선 우리 내용을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조립이 가능한 체결용 기계 요소에는 나사 이음 외에 키, 쿼터, 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 그림을 아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이라고 하는 샤프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뭔가를 끼워 넣는 회전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보스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까요? 자, 좀 더 그림을 확대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가운데. 홈이 파져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어떤 직육면체를 갖다가 끼워 줌으로써 이 회전체가 같이 밑에 있는 축과 함께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바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키는 회전축의 기어 풀리 등을 고정하여 회전력을 전달하고자 할 때 축과 보스 사이에 사용하는 기계 요소로 기능 및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받아서 회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에서는 이 회전체가 제대로 회전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그냥 끼워 놓은 거기 때문에 미끄럼 마찰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만 그게 마찰력이 약하다면 헛돌겠죠. 이 회전체가 헛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이 축이 회전하는 양만큼 회전체도 같이 돌게 하려면 이 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 플러스에서 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빵 조직의 보스 이게 아니고요. 기어나 풀리의 몸체로 축과 결합 시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바로 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하고 보시면 키하고 직접 접하고 만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보스가 되겠죠. 그냥 그 부분을 이제 통칭해서 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내용. 아이고, 키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은 그림과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그림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묻힘키, 평키, 안장키, 미끄럼키 이 그림하고 여러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묻힘키라고 하는 겁니다. 묻혀 있다. 어딘가에 파고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의 형태로 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성크키라고 한다. SUNKKEY 해가지고 성크키라고 하는데 얘는 축과 보스의 키홈을 만들어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시게 되면 얘는 축에다가도 이렇게 홈을 파지만 또 보스에다가도 지금 홈이 파져 있죠. 보시게 되면 이 보스라고 하는 부분에도 위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네. 그래서 그림은 선생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로 보시는 교과서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에도 홈을 파놓고 키에도 홈을 그 보스에다가도 홈을 파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키를 끼워 넣는 형태. 그게 바로 묻힘키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평키는 뭘까요? 그렇지. 평키는 묻힘키하고는 다르게 축에다가 홈을 만든다, 안 만든다. 그렇습니다. 축에다가는 홈을 판다기보다는 편편하게 그냥 깎아놓는 형태고요. 그리고 보스에다가만 홈을 파가지고서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평키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그림 한번 봅시다. 보시면 홈을 파놓은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홈을 파놓은 게 아니라 편편하게 그냥 깎아놓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키는 묻힘키와 안장키 중간 정도의 힘을 전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안장키는 그림으로 보면 약간 헷갈리는데 평키하고 안장키의 차이는 뭐냐면 안장키는 뭐다? 축 자체에다가 아예 가공을 하지 않는다. 보스에만 홈을 파낸다. 라는 겁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 평키하고 안장키, 선생님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 자세히 보이시나요? 교과서 잘 보세요. 얘는 원에 대한 부분, 즉 축에 대한 부분이 가공이 단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요. 평키는 어때요? 상단부에 편편하게 깎아놓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안장키는 뭐다? 축을 자체를 가공을 하지 않았다. 보스에만 홈을 팠다. 그래서 키의 아랫면은 축과 같은 곡면 가공이 되어 있어야 되는 키 자체를 곡면 가공을 해놓은 상태로 얹어 놓는다. 그래서 말에 얹혀져서 탄다. 말의 안장. 말 타기 위해서 안장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장키, 쉐들키라고 이런 명칭들이 존재를 합니다. 안장키 또는 뭐다? 쉐들키라고 한다라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끄럼키, 회전력을 전달하면서 보스가 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 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축하고 지금 얘가 바로 보스가 되겠죠. 이 보스가 뭐예요?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형태가 바로 뭐다? 미끄럼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끄럼키. 회전력은 전달을 하면서 지금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데 여기 안에는 홈으로 채워져서 끼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준 형태가 됩니다. 됐나요? 얘가 관통을 하고 있죠? 반대로 관통하고 있지 않는 우리 저 앞에서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는 끼워 놓은 상태로 얘가 약간 기울어져서 테이퍼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이쪽 앞쪽으로는 못 나오고요. 저 뒤쪽으로도 고정돼 가지고서는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이 보스가 축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요 미끄럼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달키. 뭔가 느낌이 딱 오죠? 얘는 모양 자체가 뭐다? 요렇게 반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형 형태로 해가지고 깎아놨죠. 그래서 여기 보스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콕 끼워 놓은 형태가 됩니다. 축과 보스 사이에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왜냐면 직각에 비해서는 라운딩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자리 잡기가 편하겠죠. 분해와 조립은 쉬우나 축의 강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왜? 아무래도 직각에 비해서 많이 라운딩으로 쳤기 때문에 하중을 가해지는 힘들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그림 잘 기억을 하시고, 얘는 하중이 아무래도 많이 깎아내다 보니까 강도가 약해진다라는 점. 축에다가 이제 구멍을 파내다 보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선키는 우리 접선, 원의 접선, 즉 120도를 기준으로 원에다가 접하는 요런 선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키를 사이에다가 양옆에다가 끼워 놓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 보니 접선키는 두 쌍의 키를 120도 접선 방향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그냥 볼록 튀어나와 있다 보면 옆에서 때렸을 때는 바로 깨지기가 쉽겠죠. 혹은 미끌리기가 쉽겠죠.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미끄러지거나 옆에서 하중을 받았을 때 전달하기가 훨씬 더 좀 어렵다. 그래서 접선키는 큰 토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접선키. 그 중에서도 얘는 두 쌍의 키를 사용을 한다. 120도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플라인이나 세레이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축에다가 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뭐예요? 키에다가 기어처럼 이렇게 산의 모양을 깎아놨죠. 스플라인과 세레이션. 그래서 스플라인은 조금 더 굵직굵직한 원주방의 여러 개의 키홈을 가공한 축으로 큰 힘을 전달하는 것이 스플라인.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세레이션은 조금 작은 홈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삼각형 키를 만들어서 보스를 압입하고 고정하는 축으로. 얘는 어디에 많이 사용된다? 자동차 핸들을 좌우로 꺾기 위해서 만들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곳에 핸들을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세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양하고 명칭 그리고 각각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침키는 축과 보스에다가 홈을 파낸 형태, 그래서 그 사이에 키를 끼워 넣은 상태가 되는 거고, 평키는 특징으로 말하면 축은 편편하게 깎고 보스에만 홈을 깎게 되는 것, 홈을 파내가지고 끼워 넣은 것이고, 안장키는 축 자체에다가는 아예 뭐다? 가공을 하지 않고 보스에다가만 가공을 한 상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미끄럼키는 뭐였어요? 네, 축에다가 키를 끼워 놨지만 보스가 무슨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키가 바로 미끄럼키다. 그 다음 반달키는 위치를 바로 잡기가 훨씬 수월하고 끼우기도 편하지만 문제는 뭐다? 많이 깎다 보니까 강도가 약하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 모양은 반달 모양이고. 자, 접선키는 원의 접선 몇 도로? 150도로 해가지고 두 쌍이 하나의 두 쌍의 키를 갖다가 작업을 하지만 얘네들은 비교적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 왜? 볼록 튀어나온 것보다는 얘가 깨지기는 덜 하니까. 그 다음에 스플라인과 세레이션은 큰 하중을 전달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 중에서 얘는 키홈을 여러 개를 파놓은 형태, 맞죠? 그 다음에 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삼각형 나서 산들을 만들어 가지고 끼우는데, 이 친구는 자동차 핸들에 좀 많이 사용이 되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림 모양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 특징들 이런 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안 어려워요. 쿼터는 한쪽이나 양쪽에 기울기를 가진 쐐기 모양, 얘가 바로 쿼터죠. 해서 둘이 로드핸들을 양쪽에 구멍을 이제 끼워 놓고 요 홈을 갖다가 쿼터로 집어 넣어 줌으로써 박아 연결함으로써 두 축이 고정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쿼터. 아까 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한 결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핀은 아까 키보다는 조금 더
작고 동그랗고 약한 거예요. 그래서 평행핀, 테이퍼핀, 분할핀 등으로 나누어짐으로써 뭐 부품을 고정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분할핀은 풀림 방지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선 평행핀 같은 경우에는 딱 얘 뭐예요? 자전거 체인. 그렇죠. 각 체인들을 연결하는데 이런 평행핀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테이퍼핀은 딱 보면 뭐예요? 얘 자전거 페달. 여기가 발 밟는 페달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달 부분이 얘를 고정해서 끼워 넣어서 고정시켜 줄 때 얘는 테이퍼다 보니까 꼭 끼워 넣으면 안 빠지겠죠. 마찰에서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는 장치가 되고요. 분할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육각 접시 너트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분할 너트 기억나죠? 그 홈 사이에다가 분할핀을 끼워줘 가지고 얘가 더 돌아가지 않고 풀림 방지하면서 고정시켜 줄 수 있고 양 끝에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럼 핀도 안 빠지겠죠? 예, 그렇게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분할핀이 되겠습니다. 자,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얼굴 좀 보여줄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핀, 쿼터, 그리고 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됐나요? 어렵진 않아요. 단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림으로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나이다. 네, 고생하셨습니다.